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 문 앞에 서 있었다. 너 같은 년은 여기서부터 신의 자비를 빌어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치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18살의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비가 쏟아지는 한겨울 밤에 홀로 남겨졌다. 교회 안에서 나온 민지 목사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젊은 여성 목사로 알려진 그녀는 지은을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차를 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혼자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후 악마의 유혹이라며 집에서 쫓아냈다고. 민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지은을 교회 숙소로 데려가 재워주었다.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애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민지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여기서 지낼래? 내가 도와줄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죄일까?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지은을 자신의 조수로 사마교회 일을 돕게 했다. 아침 미사 준비부터 지역 주민 상담까지. 지은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지의 따뜻한 지도 아래 서서히 적응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말했다.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내가 어떤 사람이든 하지만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어머니는 신을 믿으면서도 나를 버렸는데. 시간이 흘러 지은은 민지와 가까워졌다. 민지는 35살로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였다. 그녀의 과거는 비밀이었다. 젊었을 때 민지도 레즈비언으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며 고통받았고 신앙으로 그 갈등을 극복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는 지은을 보며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렸다. 너를 도우는 건 나 자신을 도우는 거야. 민지는 지은에게 상담을 제안했다. 매일 저녁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왜 나처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남자 대신 여자를 좋아하는 게 왜? 민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신의 선물이야.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일부 신도들이 지은의 존재를 수근거렸다. 저 애가 왜 여기 있어? 목사님이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야? 민지는 그 소문을 듣고 지은을 보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교회 자원봉사에 적극 나섰다. 지역 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아이들 상담. 지은의 노력은 서서히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한편 지은의 가족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지은은 갈등했다. 가야 할까? 민지는 말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용서는 내 선택이야. 지은은 결국 병원을 찾았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외면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돌아왔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그 순간 지은은 민지에게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민지에 대한 감정이 우정 이상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목사님인데 어떻게? 민지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지은을 보며 옛사랑을 떠올렸다. 과거에 그녀는 교회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해.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을 멀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지은의 일상이 안정되자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다. 교회에서 열린 청년 모임에서 지은은 혜린을 만났다. 혜린은 24살의 대학생으로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고 지은처럼 가족의 반대를 겪고 있었다. 너처럼 버림받은 적 없지만 집에서 나가라고 압박받아. 혜린의 솔직함에 지은은 공감했다.
둘이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이 관계를 지켜보았다. 지은이 행복해 보이니 기뻤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내가 왜 이러지? 지은은 내 양녀 같은 존재인데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교회 상담에서 그녀는 동료 목사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신앙인이 이런 감정을 가져선 안 돼? 혜린과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지은은 첫 데이트를 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둘이 손을 잡고 산책했다. 너랑 있으면 자유로워. 혜린의 말에 지은은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민지가 스쳤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데이트를 이야기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민지는 기도했다. 주여, 이 감정을 거두어 주소서.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왔다. 그 애를 데려가.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마. 민지는 단호히 거절했다. 지은이는 이제 성인입니다. 그녀의 선택이에요. 어머니는 분노하며 떠났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 교회 목사가 동성애자를 보호해 교회 신도들 사이에 불만이 쌓였다. 일부는 미사를 보이콧했다. 지은은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죄책감을 느꼈다. 내 때문에 목사님이 피해를 입으시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제가 떠날게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함께 이겨내자.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둘이 손을 잡는 순간 지은은 전율을 느꼈다. 이 감정은 뭐지? 혜린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혜린의 가족이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런 애랑 어울리다니. 혜린은 지은에게 울면서 말했다. 우리 헤어져야 할까 봐. 지은은 위로했지만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민지와의 유대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교회 내부 분쟁이 고조되었다. 장로회가 민지를 소환했다. 지은을 쫓아내지 않으면 목사직을 그만둬라. 민지는 고민했다. 신앙과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과거에 사랑하는 여성을 포기했어. 그 후회 때문에 너를 도왔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목사님도. 둘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20대 때 교회에서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졌지만 교단의 압력으로 헤어졌다. 그 선택이 나를 망가뜨렸어. 지은은 민지의 고통을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 감정이 드러나면 모든 걸 잃을 터였다. 고백 후 분위기가 변했다. 민지와 지은은 서로를 피하려 애썼지만 교회 일상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 감정은 억눌러야 해. 우리 둘 다를 위해. 지은은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사랑이 죄가 돼야 해?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언론에 제보했다. 교회가 동성애자를 키워. 기사가 나왔고 교회 앞에 시위대가 모였다. 동성애 반대, 플래카드가 휘날렸다. 민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발언으로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에요.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사회의 탓이야. 우리가 싸워야 해. 둘이 함께 시민단체에 연락했다. LGBT 권익 단체가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내부 배신이 발생했다. 교회 장로 중 하나가 민지의 과거를 폭로했다. 목사님도 동성애자였어요. 소문이 퍼지며 신도들이 떠났다. 민지는 목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너를 보호하려다 내가 무너지네. 지은은 결심했다. 제가 증언할게요. 목사님의 선함을. 공청회가 열렸다. 지은은 마이크 앞에 섰다. 어머니가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민지 목사님이 저를 구했어요. 그게 죄인가요? 청중이 술렁였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타나 반박했다.
신의 법을 어겼어. 가족 대결이 벌어졌다. 지은은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왜 날 미워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미워한 게 아니야. 두려웠어. 사회가 그 순간 어머니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한 갈등이었다. 민지는 교단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내 신앙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을 부정할 수 없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목사님, 왜요? 민지는 대답했다. 너와 함께 새 길을 가려 해. 둘이 서울을 떠나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 새 생활에서 지은은 상담사가 되었다. 민지의 도움으로.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혜린이 다시 나타났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복수심에 불타 혜린은 소문을 퍼뜨렸다. 마을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평화롭지 않았다. 혜린의 소문으로 주민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이 지은은 출근길에 돌을 맞았다. 이런 곳에서도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는 느렸다. 동성애자라서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민지는 시민운동에 나섰다. 지역 LGBT 모임을 조직했다. 우리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 지은이 도왔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은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 지은은 거절했다. 엄마의 용서는 조건적이에요. 가족 갈등이 깊어졌다. 어머니는 민지를 탓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어. 민지는 대응했다. 지은이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어머니는 울며 떠났지만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혜린의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온라인에 민지의 과거를 폭로했다. 이 여자가 목사였다니. 민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지은은 간호하며 말했다.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민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만나 행복했어? 후회 없어. 지은은 혜린을 직접 만났다.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아팠어. 혜린은 눈물을 흘렸다. 너가 날 버렸잖아. 대화 끝에 화해했다. 미안해. 혜린은 포스팅을 삭제했다. 교단에서 민지에게 복직 제안이 왔다. 변화의 상징이 되라. 민지는 고민했다. 돌아갈까? 지은은 말했다. 내 선택이에요. 하지만 난 곁에 있을게. 민지는 거절했다. 새 삶을 선택할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의 상담소가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남았다. 우리의 사랑이 타인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될까?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 지은과 민지는 파트너로서 상담소를 운영했다. 많은 LGBT 청년들이 찾아왔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내요.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들을 도왔다. 버림받았지만 사랑을 찾았어. 그러나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었다. 지은은 병원을 찾았다. 엄마, 용서할게.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 잘못이었어.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곧 세상을 떠났다. 지은은 장례식에서 울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사회적 논란이 여전했다. TV 토크쇼에 초대된 민지는 말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반대자들이 항의했지만 지지자들도 늘었다. 지은은 블로그를 통해 경험을 공유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시간이 흘러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한 행사였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교회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신을 배반했어. 민지는 아팠지만 말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랑이야. 지은은 임신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꿈꿨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하지만 사회적 압력으로 포기했다. 아직 세상이 준비 안 됐어. 이 선택이 둘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고통과 식성 속에서 지은은 책을 썼다. 버림받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민지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타인을 구했어. 결국 둘이 노을 지는 해변에서 산책했다. 우리 선택이 옳았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후회 없어. 이 사랑이 도덕적으로 옳은가?